최대한 공부 범위 넓히지 않고요.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태까지는 좀 다르게.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맞게는 못 해주더라도 이게 나왔을 때 쉽게 나왔는데 지문법 작년 문제 보시면 아예 빵점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래도 수업이라도 들으면 한 7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, 물론 열심히 했을 때. 알겠죠? 처음 듣는 분들,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급회계를 잘 들으신 분들은 만점도 가능하게 강의를 할게요. 그래서 제가 좀 잘라서 할 거예요. 제가 처음 했을 때는 그냥 되도록 다 쓰려고 했어요. 그래서 책에 회계사에 기출된 거 다 넣어놨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아무래도 15점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주제가 다 나올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. 알겠죠? 자, 일단 고급회계에서 뭘 배우는지만 잠깐만 설명할게요. 우리 회계원리와 중급회계에서는요,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배웁니다. 우리 고급회계에서는요, 2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고급스러운 내용 배우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커리큘럼 자체가 어드밴스드 어카운트라고 과목 이름 만들어 놓은 거지, 사실 이걸 여러 번 회독수하면 중급회계보다 훨씬 더 쉬워요. 알겠죠?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듣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고급회계는 2개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예요. 2개 기업 이상의. 그러면 어떤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냐? 첫 번째는 합병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. 자, 합병은 뭘 배우는 거냐면 A라는 회사가 있고요,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합병이라고 합니다. 됐죠? 그때 요 B라는 회사를 소멸시키거든요.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주주한테 대가를 주고 B라는 회사를 소멸시켜서 회계 처리할 때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, 요걸 배우는 게 합병이에요. 이렇게 합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수 합병이라고 해요. 근데 합병은 이렇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.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해서 새로운 회사를 A 회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두 회사를 다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어요. C 회사라고. 자,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설 합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합병은 사실 2개가 있는데요, 우리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건 안 나와요. 규정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흡수합병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다. 그때 조금 여러분들이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. 여러분들 세무회계에서도 합병 좀 배우지 않아요? 합병에 관한 특례 같은 거? 그때 A 회사 뭐라고 불러요? 합병법인. B 회사를 피합병법인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 회사를 합병법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 A 회사를 취득자라고 합니다. 산 사람이라고 해서 기업을 샀다 그래서 취득자라고 하고, 취득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B 회사를 피취득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취득자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거 배우는 거를 우리가 합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적인 형식으로도 2개 회사가 한 회사가 됐어요. 경제적 실질로도 2개 회사가 한 회사가 됐어요. 그래서 법적인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자, 우리 2개 이상의 회사에 주식과 관련된 취득이 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게 우리가 고급회계에서 배우는 건데, A 회사가 B 회사를 이건 100% 취득해서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근데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100%는 취득하지 못했어요. 근데 몇 퍼센트 이상만 있으면 우리 이 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죠. 우리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고요. 우리 주주총회는 주식 한 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. 그러면 50%에서 한 주 이상만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사장부터 직원까지 내가 다 뽑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50%에서 한 주 이상이라고 쓸게요. 우리 기준서는 과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의외로 여러분들 한글 못해. 과반수가 50% 이상인지 초과인지를 몰라. 의외로 그걸 몰라요. 초과예요? 이상이에요? 초과예요? 알겠죠? 네. 그래서 이걸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.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죠. 근데 알고 봤더니 경제적 실질로 보면 같은 회사라는 거죠. 네, 이 회사의 주주가 경영자를 보내면 경영자가 이 회사의 50% 이상 갖고 있으니까 영업정책, 재무정책 다 결정할 수 있다. 그러면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 하나의 회사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두 회사 재무제표를 일단 계정 과목별로 단순 합산해요.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붕괴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A 회사가 B 회사한테 돈 빌려줬어요. 그러면 A 회사한테는 대여금 잡혀 있겠죠. B 회사한테는 차입금 잡혀 있겠죠. 두 회사 재무제표를 계정 과목별로 합쳐보면 내가 나한테 돈 빌려준 다음에
대여금 차입금이 잡혀 있어요. 그걸 제거하고 잡아줘야 돼요.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연결 조정 분계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연결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연결 조정 분계를 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.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요, 여러분들은. 알겠죠?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? 요거랑 요거랑 좀 달라요. 요거는 법적인 형식도 같은 회사가 된 거고 경제적 실질로도 같은 회사가 된 거예요. 이건 법적인 형식으로는 A 회사 독립된 시체이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 공시해야 돼요. 얘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시체이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 공시해야 돼요. 근데 경제적 실질로 보면 같은 회사라는 거죠. 다 이모씨 회사라는 거야. 다 삼성이라고 들어간 회사들은. 그러니까 법적인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달라. 근데 경제적 실질로 한 회사로 생각한 다음에 재무제표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. 이런 문제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이번에 실질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.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한다.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. 실질 우선의 원칙에 알맞는 회계 처리 2개만 약수를 하시오. 그럼 못 써야 돼요. 법적인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거 2개예요. 금융리스, 연결. 금융리스는 법적인 소유권은 리스 제공자가 갖고 있는데 리스 이용자가 회계 처리합니다. 그리고 연결도 마찬가지예요. 법적인 형식은 다른데 경제적 실질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. 요거 회계 처리 배우는 거예요. 자,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병을 영어로 머저라고 해요. 영어 안 쓰고 싶은데 연결을 영어로 어퀴지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2개 합친 것을 여러분들 뭐 M&A 전문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. M&A 회계 처리 배우는 거예요. 우리는 M&A 과정 배우는 거 아니에요. M&A 회계 처리 배우는 거고 요 M&A를 우리가 사업 결합이라고 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요 2가지를 사업 결합이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는 게 뭐냐? 세 번째, 지분을 100%는 안 갖고 있는데 영업전책과 경영전책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갖고 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? 그래서 이건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. 암기하셔야 돼요.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, 이것도.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 20% 이상 갖고 있으면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을 못하죠. 50% 넘어야지 결정을 하죠. 그런데 20% 정도 있으면 참여는 할 수 있죠.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지분 한 5%만 갖고 있어도요. 전화 올걸요. 삼성전자에 방 하나 만들어줄게, 전무될게. 5% 한번 취득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세요. 시가총액이 300조니까 5%면 얼마냐. 알겠죠? 그래서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유효적인 영향력이라고 합니다. 그럼 유의적인 영향력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거든요. 결론은. 여태까지 주식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했었어.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어?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. 왜? 매도 목적이니까 공정가치 평가한 거예요. 지금부터 갖고 있던 이 주식들은 다 뭐예요? 매도 안 할 거예요. 아니 경영전체과 영업전체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 취득했으니까 자회사가 망할 때까지 매도 안 하겠죠?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. 그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야 돼. 어떤 방법이에요?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갖고 있을 거니까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자녀재산을 분배받는 금액으로 측정하자는 거죠. 그래서 망했을 때 순자산 공정가치, 자본의 공정가치가 100원이라고 내 지분율이 30%면 30원으로 주식의 금액을 측정하자는 거야.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분법이라고 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요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기업을 관계기업 투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관계기업 투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지분법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예요. 됐죠?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. 고급회계에서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. 우리 동업을 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A 회사가 있고요. B 회사가 있는데 C 회사의 지분을 각각 50%씩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지배는 못하죠? 동업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동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공동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 이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동기업투자라고 합니다. 그랬을 때 이 A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것도 이 고급회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옛날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50%만큼 지배력을 갖고 있으니까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산부채 100% 끌고 오거든요. 이건 자산부채 50%만 끌고 와도 되죠. 그래서 50%만 끌고 오게 되는 비례 연결을 인정했고, 그리고 지분법도 인정을 했어요. 근데 2014년에 비례 연결을 실무에서 아무도 안 쓰는 거야.
그래서 지분법만 회계 처리해요. 예, 그래서 이건 안 가르칠 거예요. 왜냐면 이거 30%의 회계 처리를 내가 가르쳐 줄 거거든요. 공식이나 회계 처리할 때 그것을 50%만 바꾸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엔 이건 안 나와요. 알겠죠? 그래서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된다.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공부 안 할 거다. 그래서 공동기업 투자는 안 할 거고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 처리만 배울 거다. 됐죠?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설명 안 했네. 우리는 이 A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 배우는 거거든요. 이 A 회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배기업이라고 부를 겁니다.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? 지배기업. 요 B 기업은 종속기업이라고 부를 거예요. 네, 그래서 용어만 좀 알아두자.